하지만 머문 건 그 밤이 아니었다. 일부 별표. 비 오는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윤희는 반쯤 젖은 앞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다. 그 문 앞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서 있었다. 정우. 그녀의 목소리는 놀람과 동시에 낯선 감정으로 떨렸다. 형수님. 아니, 윤희 씨. 죄송해요. 갑자기. 그는 젖은 머리로 웃으며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다. 눈빛은 어색했고 숨은 조금 가빠 있었다. 정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거의 보이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잠깐, 갈 데가 없어서요. 며칠만 머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멈췄지만 곧 문을 열어줬다. 그건 본능에 가까웠다. 그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남편이 떠나고 6년. 그 누구도 이 집의 정적을 깨트린 적 없었다. 방은 없어. 그냥 거실 소파에서 지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윤희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향했다. 불 꺼진 거실에선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소파에 덮은 담요 속. 정우는 마치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끌어안 듯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몇 초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조용히 돌아갔다. 생각하는 말풍선 여러분이라면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누군가가 다시 집 안에 나타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반가움일까요? 불안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의 위로일까요? 며칠이 흘렀다. 정우는 말없이 머물렀다. 아침엔 신문을 꺼내왔고, 점심엔 식탁을 닦았고, 저녁엔 설거지를 자처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서요. 정우의 대답은 항상 조용했고 거절이 없었다. 윤희는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되었고 부엌에 나갈 땐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하게 되었다. 그는 손님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족도 아니었다. 그래서 문제였다. 하루는 비가 왔다. 윤희는 소파에 앉아있는 정우를 보며 말했다. 옷 좀 말려야겠다. 비 맞고 다녀온 거지? 네, 마트 좀 다녀왔어요. 감기 걸리겠다. 그녀는 습관처럼 수건을 들고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말려주려다 손을 멈췄다.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은 순간 공기가 이상하게 멈췄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그대로 있어봐. 그녀는 천천히 수건을 그의 머리에 얹었다. 비에 젖은 그의 머리는 따뜻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남자로 인식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향기, 그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지금 바로 벽 하나 너머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다. 다음 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을래? 정우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같이 요리해도 돼요? 그래. 그날 저녁 둘은 주방에서 조용히 요리를 했다. 가끔 손이 닿았고 가끔 서로의 눈을 피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정우가 말했다. 이상하게 형수님이랑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집 같고. 윤희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넌 지금 어디서도 집이 아니지? 네. 그런데 여기선 숨이 편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자신이 들은 말 중 가장 슬픈 고백이었다. 확성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붉은 심장, 댓글, 까만 말풍선, 구독과 알림 설정 알람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공감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11월의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윤희는 그날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정우는 이미 마트에 다녀왔고 식탁 위엔 식재료가 한가득 올려져 있었다. 너무 많이 산 거 아냐? 할인하길래. 그리고 요즘 같이 먹는 게 좋아서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기쁨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같이 먹는 게 좋아서요.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가. 그날 저녁 정우는 잡채와 미역국을 준비했다.
형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이거 내 형 생일 때마다 해줬었지. 윤희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정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기억나요. 그땐 그냥 맛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이상하네요. 윤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어른인데 그 눈동자에는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땐 내가 말도 잘 안 하던 애였지. 말하면 울까 봐 안 했어요. 형이 너무 멀게 느껴졌고 형수님은 너무 따뜻해서 더 가까이 가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지금 정우가 말하는 건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었다. 그건 감정의 실마리였다. 생각하는 말풍선 독자 여러분, 금기된 감정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는 감정.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며칠 뒤, 윤희는 밤에 잠이 들지 못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TV 소리에 문득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정우는 조용히 앉아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그녀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못 주무셨어요. 생각이 좀 많아서. 앉으실래요? 그녀는 조용히 소파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쿠션 하나가 있었고 그 쿠션은 마치 마지막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내가 너한테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닐까 싶다.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제가 형수님 옆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도 이건 좀 사람들이 보면 다 알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고. 그녀는 정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맑고 단단하고 솔직했다. 근데 내가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미 마음은 무너져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정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쿠션 너머로 그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도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 밤 이후 둘 사이엔 말없는 변화가 생겼다.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주방에서 어깨가 닿는 순간, 신문을 건네는 손길, 모든 것이 조금씩 사적인 감정을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정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윤희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 식사 외식 어때요? 조용한데 예약했어요. 윤희는 순간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정우는 작은 식당에서 윤희를 맞이했다. 조명은 따뜻했고 음악은 잔잔했으며 무엇보다 그 공간에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 있었다. 식사 도중 윤희가 물었다. 혹시 너 나한테 뭐라고 불러?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 이젠 형수님보단 윤희 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게 더 내 감정에 가깝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나도 너 그냥 정우라고 부를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둘은 말없이 현관 앞에 섰다. 정우가 천천히 말했다. 오늘 하루 너무 좋았어요. 나도. 그가 돌아서 방으로 가려는 순간 윤희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정우야. 그가 멈춰서 돌아봤다. 오늘 내가 없었으면 많이 외로웠을 거야. 그 말에 정우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두 손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 앞엔 젖은 얼굴로 서 있는 젊은 여자가 한 명 있었다. 정우 씨, 당신 왜 전화를 안 받아? 정우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지영아. 폭발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지영아.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고 당황으로 갈라져 있었다. 지영은 문 앞에 서서 그를 노려봤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더한 감정, 배신감과 확신이 있었다. 당신, 여기 있었구나. 내가 전화 몇 통 했는지 알아? 윤희는 그 둘 사이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우의 손에 닿아 있었고 지영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이 사람 누구야? 정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영아, 진정해. 이야기하자. 어디서?
당신 여자랑 같이 있는 집에서? 윤희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정우의 손에서 손을 뺐다. 정우야, 들어가서 이야기해. 정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영과 함께 현관 밖으로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윤희는 무릎이 풀릴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생각하는 말풍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단지 마음만 나눴을 뿐인데 이미 세상은 여자라고 단정 지을 때 그 감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정우와 지영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다. 지영은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해. 당신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그 여자 때문이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멀어졌잖아. 형수님 때문이 아니야. 그럼 왜 그 여자 집에 있어? 왜 그 여자랑 밥을 먹고 손을 잡고 왜 그런 눈빛으로 봐? 정우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어. 지금은 그 사람이 나한텐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존재야. 지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래. 그럼 이혼 서류 준비할게. 당신은 그 여자가 당신 인생 망쳤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정우와 마주하지 않았다. 부엌엔 미리 준비해둔 아침 식사만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어 윤희는 거실로 나왔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됐니? 지영이랑 끝났어.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쉽지 않았어. 형수님. 아니, 윤희 씨.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난 이제 거짓말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나 자신한테도, 당신한테도. 윤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맞는 걸까? 세상이 틀릴 수도 있어. 우린 그걸 증명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 그녀는 다가와 그 옆에 앉았다.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날 밤 윤희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이 있었다. 사진, 편지, 결혼 반지, 그리고 그 위에 그녀는 조용히 적어둔 메모 한 장을 올려놓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은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해준 사람을 만나고 있어. 정우가 돌아왔을 땐 그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여행 갈래. 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여행이요.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럼 가요. 형수님. 아니, 윤희 씨. 그녀도 웃었다. 형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태워줄 거야. 가을 끝자락. 강원도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 윤희는 민박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정우는 그녀 옆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이런 곳 처음 와봐. 그녀의 말에 정우는 웃었다. 나도요. 근데 이상하게 익숙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신경 안 쓰는 곳.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무섭다. 지금 이 평화가 꿈 같아서. 그들은 낮엔 산책하고 밤엔 같이 라디오를 들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그건 진짜로 가까워진 사이만이 누릴 수 있는 침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희는 식탁에 작은 상자를 꺼내두었다. 이거 사실 너 오기 전부터 생각했어.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엔 남편의 유품 중 하나였던 결혼 반지가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조용히 새겨진 또 하나의 은색 반지. 정우는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나도 껴도 돼요? 응.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정우는 반지를 손에 끼웠다. 그 손이 이제는 윤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며칠 후 그들은 해변을 거닐다. 작은 벤치에 앉았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린 여기서 계속 지낼 수 없겠지. 그래도 이 시간이 있었단 건 사라지지 않아요. 돌아가면 난 여전히 형수이고 넌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 정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난 이미 미쳤어요. 그게 윤희 씨라면 괜찮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너를 만난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너를 잃는 건 버릴 것 같아.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 이 감정이 부끄럽지 않도록.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조용히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함께 살지 않았고 같은 집에 머물지도 않았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 같은 카페. 윤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정우는 두 손에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 자리는 둘에게 세상과의 유일한 약속이자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작은 피난처였다. 어느 날 정우가 말했다. 우린 이대로 괜찮을까?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만 괜찮으면 돼.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녀의 눈엔 이제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삶을 살아가겠다는 용기만 남아있었다. 초승달 완결. 확성기 이 이야기 마음에 닿았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붉은 심장, 댓글 필기, 구독 플러스 알림 설정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금기의 이야기, 다음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줘요.